먼 옛날 작은 섬나라인 소용돌이 나라에 우즈마키라는 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센주 일족과는 먼 혈연관계에 있던 그들은 모두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타고났으며 특히 봉인술에 특화된 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란의 시대에 그들이 가진 강력한 봉인 능력은 주변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들의 능력을 두려워한 자들에 의해 소용돌이 나라는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다행히 간신히 살아남은 우즈마키의 후예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국 각지로 흩어져 조용히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즈마키 일족 중에선 나무님 아래 일대혹하게 센주 하시라마의 아내인 우즈마키 미토가 있었죠. 하시라마는 마다라와의 종말의 후 결전에서 구미를 손에 넣게 되지만 구미를 그냥 풀어놓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라 생각했고 그래서 미토는 구미를 안전하게 감시하고자 봉인술을 사용해 스스로 자신의 몸 안에 구미를 봉인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님 마을은 구미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무님 마을에서 우즈마키 일족은 구미의 인주력이라는 관습 같은 악습이 생겨버렸죠. 미토는 우즈마키 일족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하시라마가 죽은 뒤에도 2대와 3대 호카게의 시대까지 살아 구미의 인주력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그녀의 수명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래서 3대 호카게인 사루토비 히루제는 새로운 구미의 인주력으로 삼기 위해 우즈마키 쿠시나를 나무님 마을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쿠시나 본인은 자신이 구미의 인주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3대 호카게를 포함한 상층부 몇몇이 극비리에 진행한 일이었죠. 우즈마키 미토처럼 호카게의 아내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나무님 마을로 왔던 쿠시나는 갑자기 인주력이 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어린 소녀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압박감과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쿠시나를 위로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건 같은 처지에 있던 미토뿐이었죠. 그녀는 쿠시나에게 비록 인주력일지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미토는 사망하고 예정대로 쿠시나는 구미의 두 번째 인주력이 됩니다. 그 후 쿠시나는 닌자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미나토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미나토의 첫 인상은 기생오라비 같았다고 하죠. 아무튼 쿠시나는 처음 학교에 온 날 장래 꿈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깔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무님 마을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싶어서 라고 큰 소리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도와는 달리 그런 쿠시나의 모습은 다른 아이들에게 건방지게 비춰졌고 결국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미나토는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대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쿠시나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쿠시나에겐 붉은 선열의 하바네로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아무튼 쿠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철저하게 응징했지만 그중 몇몇의 졸렬한 아이들은 하급 닌자인 자신의 형을 데려와 쿠시나에게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급 닌자는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소녀인 쿠시나를 괴롭히고 구타하는 졸렬함을 보여주며 특히나 쿠시나의 빨간 머리가 재수없다며 머리카락을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결국 쿠시나는 그동안 꿋꿋하게 버티며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죠. 그렇게 거꾸로 쿠시나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렬한 하급 닌자는 끝까지 졸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을 미나토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쿠시나는 미나토 또한 자신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미를 노린 구름마을 닌자들에 의해 쿠시나가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때 쿠시나는 끌려가면서 몰래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흔적을 남기지만
국경에 거의 다다를 때까지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쿠시나는 자신이 외진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때 미나토가 나타나 쿠시나를 구해주었죠.それ綺麗な髪だからすぐに気づいた。いつもは助けてくれないのに。だって僕には分かっていたから、君は強いって。力も心も。でもこれは里と里の争いごと。今までの喧嘩とは違う。だから君を失いたくなかった。뭔 개소리야! 이렇게 미나토의 진심을 알게 된 쿠시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좋아하게 되었고 미나토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였고 이윽고는 마침내 소중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나토는 자신의 스승인 지라이아가 쓴 첫 번째 소설 근성 닌자전을 읽고는 소설 속 주인공인 나루토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념에 깊은 감명을 받아 곧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을 나루토라고 짓기로 결심합니다. ナルト。素敵な名前です。 그리고 마침내 쿠시나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여성 인주력의 경우 출산을 할 때 미수의 봉인이 약해지기 때문에 쿠시나의 출산은 3대 호카게를 포함한 몇몇밖에 모르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예정대로 무사히 마침내 나루토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미나토가 구미의 봉인을 다시 잠그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가면의 남자가 나루토를 인질로 잡았고 어쩔 수 없이 미나토는 나루토를 구하려다 결국 쿠시나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 가면의 남자는 구미의 봉인을 강제로 해제시켜 구미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는데 일반적으로 미수가 강제로 뽑힌 경우 인주력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되지만 쿠시나의 경우 우즈마킬족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다행히 직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면의 남자가 곧바로 쿠시나를 공격하는데 미나토는 일단 쿠시나를 나루토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그제서야 쿠시나는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루토를 자신의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나토는 가면의 남자와 결투를 벌이고 우여곡절 끝에 구미의 제어를 풀어 가면의 남자를 물러가게 만들었지만 이성을 완전히 잃고 화가 잔뜩 난 구미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쿠시나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미를 봉인하고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쿠시나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한 가지 미련이 남았는데 大きくなったナルトを見てみたかったな。 그런 쿠시나의 말에 미나토는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クシナ、君がキュービと一緒に侵入する必要はないよ。その残り少ないチャクラはナルトとの再会のために使うんだ。 바로 시기봉진으로 구미의 절반을 미나토 본인의 몸에 봉인하고 나머지 판은 쿠시나의 남은 차크라를 이용하여 8개 봉인을 만들어 나루토의 몸에 봉인하는 것.
그렇게 하면 봉인에 담긴 차크라의 힘으로 언젠간 쿠시나는 나루토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쿠시나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인주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미나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이렇게 시기봉진이 완료된 순간 분노한 구미는 나루토를 향해 발톱을 들이댔고 쿠시나와 미나토는 자신들의 몸을 던져 나루토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 봉인을 시행하기 전 두 사람은 앞으로 홀로 남겨질 나루토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들을 남깁니다. ナルト、好き嫌いしないでいっぱい食べて大きくなりなさい。お風呂には毎日ちゃんと入って温まること、それと夜更かししないでいっぱい寝ること、それからお友達を作りなさい。たくさんじゃなくていいから本当に信頼できるお友達を数人でいいの。お母さんは苦手だったけど勉強や忍術をしっかりやりなさい。ただし得意不得意が誰しもあるものだからあまりうまくいかなくても落ち込まないでいいからね。アカデミーでは先生や先輩のことを敬いなさい。それと大切なこと、忍びの参勤について特にお金の貸し借りには気をつけること、任務金はちゃんと貯金すること、お酒は20歳になってから、飲みすぎては体に触るからほどほどにすること、それと参勤で問題なのが女。母さんは女だからよくはわからないけど、とにかくこの世は男と女しかいないから女の人に興味を持つことになっちゃうけど、変な女に引っかからないようにね。母さんのような人を見つけなさい。それと殺菌といえばもう一つ、ジライヤ先生には気をつけなさいってばね。ナルト、これから辛いこと、苦しいこといっぱいある。自分をちゃんと持って、そして夢を持って、そして夢を叶えようとする自信を持って、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本当にいろいろなことを一緒に教えてあげたい。もっと一緒にいたい。愛してるよ。みんなとごめん、私ばっかり。いいんだ。ナルト、父さんの言葉は、口うるさい母さんと、同じかな。はっけふい。 그렇게 미나토와 쿠시나가 목숨을 바쳐 구미를 봉인한 뒤 나루토를 발견한 3대 호카게. 미나토의 목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지만 쿠시나의 숨은 아직 붙어 있었고, 그녀는 3대 호카게에게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부디 잘 보살펴 달라며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이렇게 쿠시나는 24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나루토가 구미의 차크라를 컨트롤하기 위해 봉인을 풀었을 때 8개 봉인에 담긴 차크라의 힘으로 쿠시나는 마침내 성장한 나루토와 재회하게 됩니다. 처음 나루토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연스레 그녀가 바로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참고로 이때 쿠시나가 역시 내 아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やっぱり私の子ね。 나루토의 특유의 말투인 모모라니깐요. 뒤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거라니깐요. 일본어로는 닷대바요 まっすぐ突っ走ってやるってばよ。 라고 하는 이 말투는 일본에서 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사실 쿠시나의 말투인 닷대바네 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는 나루토를 보고 영락 없는 자신의 아들이라 느꼈던 것이죠. ずっと会いたかったってばよ。母ちゃん。ってばよか。やっぱり私の子ね。 물론 국내 정발판의 경우 나루토의 말투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물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말투는 보루토에게까지 이어져 なあなあ、どうだってばさ。 닷대바사가 되었습니다. 쿠시나는 나루토가 태어나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었고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나루토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엄마와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죠. そりゃ親の愛情ってのは正直よくわかんなかった。父ちゃんも母ちゃんもずっといなかったからよ。なんとなくしか。でも今はわかる。自分の命を俺のためにくれた父ちゃんと母ちゃん。俺の器にも9秒より先に愛情が入ってるってわかったから。だから俺も幸せだ。父ちゃんと母ちゃんの子でよかった。みなと、聞いてる？私たちの思い、ちゃんとこの子に届いてたよ。ナルト、私を母に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みなとを父に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私たちのもとに生まれてき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 그렇게 쿠시나는 아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早かったね。おかえり。ただいま。